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도 5%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 주가의 스카이 로켓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크로 상황도 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면서 테슬라 관련된 소식 이모저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어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다우보다 괜찮은 모습이에요. 약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우가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좋았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건전한 지금 미국 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나스닥에 속해 있는 테슬라도 힘을 보태면서 나스닥이 지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내 2만 돌파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달 내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4.1%, 4%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유가는 60불대에서 계속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유가가 낮을수록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낮을수록 나스닥은 잘 상승을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았던 원인은 11월 달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피농업 신규 고용 수치가 괜찮게 나왔어요. 자, 이번 주는 이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예측치가 20만 건 수준이었는데 22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시장에서 원했던 부분은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월이었던 11월 달에 발표되었던 10월 달 수치가 12,000건으로 너무 낮게 나왔었어요. 물론 이번에 좀 정정이 되긴 했습니다. 36,000건으로 정정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36,000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낮게 나오면 미국 경기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의문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만 건 정도는 나와야지 본 궤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20만 건을 넘어섰고요. 예측치를 그렇게 크게 넘어서진 않았어요. 막 30만 건 이상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적정한 수준이 오늘 발표가 된 거예요. 역시나 전월에 발표되었던 10월달 수치는 일시적이라는 게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실업률 역시 의전보다는 0.1%포인트 높아지긴 했지만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 아직까지 4%대라는 건 완전 고용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고용 지표마저 괜찮게 나오니까 나스닥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측치에 준하는 수치가 나오니까 딱 적정한 수치가 나오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자, 원래는 예측치보다 너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떨어졌겠죠. 경기가 아무래도 좋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질 법한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제는 70%대였는데 87.1%까지 올랐어요. 자,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80%대 확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산타랠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계속 있는 것이죠. 제가 산타랠리를 정말 11월 달부터 외쳐왔던 것 같습니다. 이를 믿고 투자하셨더라면은 지금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나스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1등 공신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오늘도 5%대 상승을 하면서 매그니퍼센트 7 주식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가 목표가를 400불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투자 아직 늦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역시나 테슬라 FSD 13.2의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존하는 로보택시 사업자 중에 가장 앞서가는 곳이 웨이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웨이모를 3배나 더 앞서는 실력을 입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FSD 13.2가 발표가 되자 승차 공유 업체로 유명한 두 개 업체죠. 리프트와 우보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나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프트와 우버는 뭐 공유 택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차를 등록을 해서 뭐 사설 택시를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두 개 회사는요, 운전자가 필요한 택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완벽한 로보택시 성능을 뽐내자 역시나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는 두 개 업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리프트와 우버는 테슬라에게 의존하는 그런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트라운 TV 애청자분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이미지입니다만은, 자,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테슬라가 이미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달성한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뭐 한국인 투자자분들은 한국인의 뭐 0.01%도 안 될 것 같아요. 남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우리 아트라운 TV 애청자분들은 가치를 알아보고 묵묵히 투자를 해왔습니다. 바로 당신이 위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미 승패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면은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테슬라 자신과의 싸움만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버전 11이 넘어서면서 이미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면서 99.9999, 그러니까 오차를 줄이는 소수점의 9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소수점 몇 자리까지 늘리느냐, 개선이 되느냐의 싸움을 지금 자기 자신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면은 테슬라만큼 이렇게 고성능 GPU 클러스터 코르텍스 그리고 XAI에 10만 개에 달하는 H100 GPU의 AI 파워, 이것을 또 100만 개까지도 XAI는 늘린다라고 했는데, XAI는 테슬라와 협업이 가능한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세상은 AI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기업이 제패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사단에 있는 기업들은 이를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엔지니어 사장,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선택과 집중의 달인이죠. 트럼프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테슬라의 가치를 더욱더 올리고 있고요. 쓰잘데기 없는 비효율은 완전히 없애는 그런 엔지니어급 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는 더욱더 천재급 엔지니어들을 더 잘 알아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한, 그러니까 소수점을 계속해서 개선시키는, 늘리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천재급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정말 내년이면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내년 하반기부터 Unsupervised FSD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먼저 출시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버전 13이 나오면서 정말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4분기에 버전 13이 나오면서요, 그 전에 버전 12.5보다 5배나 6배 정도 지금 성능이 상승을 했죠. 초기에 비하면 뭐 1000배 이상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이면 바야흐로 버전 14가 나오면서 바로 이게 Unsupervised FSD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을 알릴 거예요. 자, 이것보다도 뭐 10배에서 20배 좋아질 건데, 역시나 그 이면에는 이렇게 컴퓨팅 파워의 증가를 들 수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한 제약 요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휴먼 드라이버가 여기 있죠. 인간 운전자를 이제 앞서는 수준의 디스인게이지먼트 레이쇼, 즉 무개입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일론은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습니다. 두 수에서 세 수까지 앞서서 바라보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2023년에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뭐 10배 이상 상승을 했죠. 자, 물론 테슬라에 집중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엔비디아 파티에 동참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론은 이미 두 수, 세 수 앞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었어요. 2021년에, 그러니까 챗GPT가 등장하기도 전에 테슬라는 AI 데이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테슬라는 AI 회사임을 선언을 했었어요. 하지만 AI 데이 때마다 우리가 기억했던 건 주가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1월 달부터 뭐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주구장창 빠졌었죠. 자, 주가를 보고 있으면 이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무슨 AI 회사냐, 차나 잘 팔 것이지, 이러한 악성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게리 블랙과 같은 사람들은 FSD냐 AI 발전시킬 것이 아니냐, 빨리 저가형 차량이 나와서 차량 판매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콧방귀를 뀌고, 자, 우리는 AI 회사고 FSD와 옵티머스에 집중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자, 어쨌든 이렇게 챗GPT가 등장하기도 전에 테슬라를 전기차 생산회사에서 AI 회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우수 인력들을 확보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천재급 엔지니어들을 확보를 하면서 이러한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뭐 2025년, 2026년을 앞서 보고 미리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 경쟁사는 어떻습니까? 이제야 SUV 차량을 내놓은 루시드를 만나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차량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 루시드 CEO가 좋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이 차량이 나왔다고 해서 바뀔 게 없어요. 자,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루시드 모터는 역시나 테슬라 따라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자, 이렇게 뭔가 마일스톤 뭐 100만 대를 생산했다든지 새로운 차량을 개발했다든지 하면은 뭐 이러한 사진을 찍곤 하는데요. 루시드 모터스도 따라하고 있어요.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기념을 하고 있죠. 자, 루시드 모터와 같은 경우는 루시드 에어라는 세단만 있었는데 이제야 SUV 차량이 나온 곳입니다. 이미 차량 판매의 주도권은 세단에서 SUV로 상당히 넘어온 상태인데 이제 SUV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요. 완전 자율주행이 달성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가하게 신차나 개발할 때가 아니에요. 테슬라 역시 모델 S가 나온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 모델 S가 루시드 에어의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사이버캡이 좀 이러한 디자인으로 나왔죠. 로보택시가. 아무래도 향후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엣지 있는 디자인으로 모델 S도 신형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어떠한 신차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만 달성이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누가 먼저 앞서 달성을 하고 스탠다드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율주행의 스탠다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미국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마저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주가가 잘 오르는 거예요. 자, 아직 테슬라의 주가는 전고점인 415불을 달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전고점을 뛰어넘고 나면 엔비디아 모먼트처럼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144불대인데, 자, 이때가 약 한 15불에서 20불대예요. 뭐 10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지금 엔비디아의 이 정도 지금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확대하면 이러한 모습인 거죠. 자, 물론 엔비디아 주가 역시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슬라 투자는 이 광경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 광경을 보기 전까지 아직 테슬라 투자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 완전 자동화가 되어서 옵티머스까지 투입이 돼서 완전 자동화가 되어서 무인 공장이 되었을 때 테슬라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져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투자를 지속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테슬라에 따르면 내년에 일단 1000대 정도는 기가 텍사스에서 옵티머스가 이렇게 조립하고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 상승의 굴곡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너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긴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게리 블랙의 의견인데요. 게리 블랙의 의견만 보면 진정한 테슬라 불 세력인지 아니면 베어 세력인지 좀 헷갈리기도 한데요. 어쨌든 월가의 대체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테슬라가 11월 5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부터 주가가 50% 정도의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 상황에 나스닥은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훨씬 더 아웃퍼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올해 주가 상승률도 나스닥이 28% 정도 오를 때 테슬라는 51%나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주가 역전의 배경에 역시나 트럼프의 당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FSD 13이 출시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더 잘 오르긴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모두 보면은 테슬라의 EPS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PER 지수, 즉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재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블룸버그 단말기를 보면 2025년 예상 EPS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 빨간색 선이 2025년 예상 EPS가 되겠는데, 자, 11월 5일이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바뀐 거는 약 한 1%에서 2% 정도 상승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찔끔 올랐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쩌습니까? 이렇게 스카이라케팅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자, EPS는 이렇게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렇게 갭이 커지면은 역시나 쉬어가는 흐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명심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즉, 이를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이러한 수준이 나옵니다. 내년 포워드 EPS는 지금 3.29불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390불이니까 이를 내년 포워드 EPS로 나누어 보면 포워드 PR이 나오는데 이게 118배나 됩니다. 선거 전에 테슬라 주가가 251불이었어요. 이를 같은 EPS로 나누어지면 76배의 프리미엄 지수 PER이 나오는데, 자, 한 달 사이에 무려 50%나 PER 지수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비싸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 1월 2일에 나온 인도량 수치가 기대보다 못 미친다라든지 그러한 악재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대세는 상승이에요. 이 광경을 보기 전까지 아직 테슬라 투자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빠르면 내년, 못해도 내후년이면은, 그러니까 2026년 안에 만나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엔비디아 모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트라운 TV는 이런 엔비디아 모먼이 있을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달까지도,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 테슬라 투자를 독려를 했어요. 만약 트럼프가 지더라도 워낙 테슬라의 내재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오신 애청자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셨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트라운 TV의 소정의 후원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꼭 한번 가입하셔서 소정의 후원을 통해서 아트라운 TV를 도와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회원님들의 댓글에는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입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